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는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딱 두 개예요. 종목 선정, 그 다음에 운영, 매매 운영.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매출 증가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지수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최고점도 찍고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뭐 3,650, 뭐 대략 한 3,600선까지는 상승할 거로 보더라고요, 올해. 네. 근데 어떤 증권사는 이제 사석에서 사석은 아니에요. 방송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업들의 이익이 우리가 이 3,650을 뽑을 때보다 한 15% 정도 이익이 늘어났다. 그러면 단순 논리로 네. 3,650에서 15%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는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그냥 네. 발음 뺐지만 어쨌건 3,650 이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증권사 쪽에서는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네. 우리는 박스권에 워낙 공포가 있잖아요. 네. 이러다가 또 고점 찍고 다시 쭉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 나스닥이나 이거 다우처럼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올해 시장의 특징이 이제부터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지수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내수익하고. 그거를 이제 빨리 인식하시는 게 필요해요. 종목 장세다. 종목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 그러니까 종목과 운영. 그러니까 종목을 잘 잡았는데 운영 못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는 매도를 잘 팔아야 된다. 네, 팔아야 될 때 못 팔고 사야 될 때 못 사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뭘 살까요? 이게 되게 웃기는 질문처럼 돼버렸잖아요. 뭘 사야 되는지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죠. 성장권은 성장권대로, 경기민감은 경기민감대로 이미 다 나와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사냐? 언제 그렇죠. 파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거를 못하면. 근데 이제 개인 투자가들 경험이 적으신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걸 이사 가듯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오늘은 주식 파는 날. 그래서 다 팔아요. 그거는 왜 그럼 그 인덱스 펀드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뇌리에는 전부 뭐가 있냐면 지수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고공이니까 이제 팔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종목이 고공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전체 지수가 올라가 있더라도 내가 가진 게 지금 조정 중이면 그럼 사야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 있는 A라는 종목이 지금 이게 21선을 깼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뭐 회사가 나쁘고 그런 거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앞으로 발표되는 실적들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우리 상상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 시점에 사야죠. 근데 이제 되게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 다음에. 그렇죠.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오른 다음에. 그래서 시장에서 막 난리 칠 때 그때 이제 가서 사시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는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딱 두 개예요. 종목 선정, 그 다음에 운영, 매매 운영. 이게 수익률의 편차를 엄청나게 가져올 거다. 그 매매와 관련해서 우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주린이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추격 매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하나는 그 거꾸로 매매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손실을 본 거는 끝까지 가져가고 오르고 있는 거는 수익이 났으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여기서 팔고. 그게 이제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려요. 물 탄다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평균 매수가를 낮추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아니, 무슨 주식이 화공약품도 아닌데 A를 물렸다고 꼭 A로 물을 타는 그런 법은 또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게 아니라 여기 C가 더 빠르게 갈 수 있으면 C에다가 걸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A는 어차피 지금 골골하고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다 물을 타면 더 물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주식은 화공약품이 아니다. 물 그렇게 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A 주식에 물려 있는데 내가 B 주식 샀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시장에서 빨리 갈 수 있고 지금 바닥권이고 생각보다 그런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운용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미국 시장이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성장권에 있는 주식들이 확 하고 오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분명히 저도 이제 댓글에 받을 거예요. 이거 살까요? 뭐 그렇지. 이거 이제 이거 지금 따라 사도 되나요? 그 답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가지고 있었어야지. 그러면 지금 언제 파나를 이렇게 그렇지. 노려보고 있어야지. 그게 왜 파냐 하면 그 회사가 망할 거고 앞으로 계속 빠질 거라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바뀌어갖고 이게 어느 고점에 다르면 이게 그냥 저절로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앉았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이 어떤 거를 수렴하냐. 예를 들어서 주봉을 잘 수렴해서 그동안에 갔었냐, 월봉이냐, 일봉이냐 보면 이게 현저하게 밑으로 이격이 벌어지는 타이밍이 딱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적도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유명한 배터리 회사를 언제 팔까요? 이거 참,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 질문하시는 의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주식의 최고가의 90%가 되면 파십시오. 정고점에. 네. 그러니까 역대 고점에 90%가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맞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올해는 뭐 지수는 저도 더 갈 거라고 봐요. 지수는 워낙 하반 경직이 좋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현상은 계속 나올 거다. 근데 그 매도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그 무릎에 사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어깨 팔라.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이제 어깨를 주린이들은 이렇게 무릎에 서서 쭉 올라오는 이 어깨에서 파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사실은 쭉 올라와서 꼭지를 찍고 네. 다시 내려오는 이 어깨 지점에서 팔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쫙 상승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빠지는 모습이 보일 때 이때 파는 건데 네. 근데 요즘 같아서는 그 분위기를 잡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죠. 올랐다 떨어졌다 또 올랐다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분할 이거는 왜냐하면 어떠한 점을 우리가 정확히 찝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이거는 뭐 인공지능으로도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이 주식이 그동안 갔던 최고가의 90%가 도달이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셔라. 한꺼번에 다 팔지 마시고. 그래서 나중에 평균을 잡아보면 되게 잘 팔았다. 칭찬받을 만큼 매도가 된 거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도 어떤 회사가 월봉에 수렴하는데 그게 이격이 커서 이쯤에선 돈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그러면 뭐 밑에서 올라오다가 무릎까지 사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산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의 욕심상 주린이들 특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심리가 멘탈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싸게 사고 싶고 네. 또 제일 비싸게 팔고 싶고 네. 또 요 타임이 제일 좋은 타이밍. 그러니까 한 방에 질러야 될 것 같고. 네, 네. 왜냐면 지금 못 사면 더 비싼 값에 산다니까 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도 가끔 드려요. 그래서 나는 투자 금액도 적고 주린이고 그러면 10주면 10번에 나눠 사십시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려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주린이들. 아니 그냥 재미삼아 매일 매매 잘 하시잖아요. 매매 중독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거를 뭐 10주 살 만큼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한 주씩 하시라. 그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분할하지 나는 뭐 10주 사는데 무슨 분할을 합니까?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러한 어떤 그 투자의 마인드 혹은 그 습관 이런 거를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주린이들한테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장은 순환매 형태로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를 주린 입장에서 주린이의 어떤 실력으로 쫓아가려고 해서는 이제 이미 네. 일단 역으로 다 물리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가 좀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면서 내 차례가 올 때를 좀 기다려볼까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답이 이미 섹터나 나왔어요. 테마가 좋을까요? 답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 논쟁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장주입니까? 네. 무슨 가치주입니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것 자체가 되게 올드 패션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시장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네,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뭐 성장주라 그래서 성장주권에 있으면 무조건 다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눈에 튀는 애가 있잖아요. 인기 있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가치를 하고 또 예측을 해서 뭐 얘가 앞으로 얼마가 될 거고 뭐 이렇게 해서 끌어오지만 미래 가치 그것도 그냥 사람이 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항상 프리미엄을 받는 주식은 뭐냐면 인기주예요. 여러분 지금 뭐 카카오 막 그렇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이거 카카오 펌하는 거 아닌데 저 카카오 10몇만 원부터 사라고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좋을 거야 앞으로도. 근데 카카오가 왜 이렇게 난리치냐? 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수급이 몰리니까. 네, 인기잖아요. 왠지 카카오에 가면 먹을 것 같고, 카카오는 앞날이 창창할 것 같고, 성장주의 대표인 것 같고, 그러면 그 주식을 빼놓고 일부러 다른 성장주를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주식 투자가.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러면 인기주를 사는 게 당연하고, 경기민감주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민감주도 이미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몇 차례 움직여서 답이 다 나왔어요. 그런 거 있고. 또 경기민감주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뭐 그 보복섭이 관련인데 요새는 뭐라고 그러죠? 그 트래블 뭐 그러니까 트래블 버블. 네, 트래블 버블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은 여행주들. 네, 그런 것들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의 이게 있는데 어차피 코로나는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줄어들 테고 그러니까 얘네는 갔다 쉬다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진짜 우리나라에서 막 해외여행 엄청나게 나갈 때까지는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뭘 사야 되는지는 답은 나와 있으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성하느냐. 올라갈 때 사시려고 하지 말고 그게 조종을 줄 때 사시는 게 맞다. 그래서 양쪽을 다 딛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구분할 때 성장권에 있는 주식,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옛날에 BBIG 쪽에 있는 거죠. BBIG. 그 다음에 이제 경기민감주.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이게 뭐냐면 반도체하고 자동차예요. 양성장주도 되고. 예, 경우에 따라서 요르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뭉텅이로 지금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지니까 이미 거기서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언제 사냐만 결정하시면 좋은 타이밍. 좋은 타이밍을. 근데 보통 주인이들은 막 뭔가 호재가 나와서 막 상승하면은 네. 그때 추격 매수를 해야 돼요. 지금 사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지금 사도 됩니까? 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안 사잖아요. 불안해서 더 떨어지면 떨어질까 봐. 안 사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신뢰를 뭐 우리가 무조건 이 기업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그 신뢰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식 투자 불로소득 아니니까 최소한도 리포트는 보십시오. 이 종목의 리포트는 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써놨나. 그것도 너무 바쁘면 결론만이라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한 내 신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조정받는구나. 그러면 이 정도면 나는 이 종목을 신뢰하니까 나는 이거 사두면 이제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네. 요건 이제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우리 좀 주린이 입장에서 네. 좀 편안하게 네. 실력이 약간 부족해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언제 사냐. 언제 사냐.
네. 절대 우리 추격 매수하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자동차도 뭐 오늘도 뭐 그렇고 뭐 자동차도 얼마 저도 계속 얘기죠. 자동차 그때는 안 사요. 관심이 없어. 안 사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별로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주식 투자는 움직인 다음에 쫓아가면 늦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만약에 이렇게 어떤 섹터나 종목을 결정을 했으면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그렇게 네. 매수의 타이밍을 저가에 살 수 있기에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거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제 리포트를 좀 자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일부분이죠. 안 믿어요, 증권사를. 증권사는 개미의 적이야. 좋은 얘기 써내고 자기는 팔아. 그 리포트를 이제 자주 보시면 그 리포트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채세요. 네. 뭐냐면 리포트에는 팩트가 있고 전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팩트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다트에 들어가서 막 그거를 다 뒤져가지고 그 복잡하고 큰 그 스테이트먼트에서 그걸 골라내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개인 투자가는 그거 하시기 힘드니까 간략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매출 증가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십시오.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팩트잖아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십시오. 그것도 팩트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뭐 이게 완공되면 뭐가 되고 뭐가 어떻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 아, 그렇게 본다고? 이렇게만 참고하시고 그 자체를 보는데, 아니 좋은 기업이 뭡니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려요. 지금 돈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것 같은 기업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매출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거 쫓아서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래서 뭐 애널리스트가 뭐 그것만 딱 쓰고 말 수가 없죠. 자기 견해를 얘기하고 뭐 바이인지 홀든지 세일인지 뭐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뒤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 네. 자, 그런데 이제 가끔 헷갈리는 게 주린이들이 판단하기가요. 요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뭐 LG화학과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이쪽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다 매도 리포트를 냈잖아요. 하향.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은 괜찮아. 네. 반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 외국계가 좀 더 정확할까? 하여튼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주가는 막 출렁거린단 말이죠. 불안해서 못 사요. 많이 떨어져도 불안해서 못 사요. 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최근에 지금 이제 예를 든 거 이제 LG화학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LG화학부터. 예. 근데 이 외국계가 이런 이제 그 조금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좀 나쁘다고 그래서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의 특징은 뭐냐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장 약한 위크 포인트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 그래야 그게 가장 극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LG화학의 가장 큰 위크 포인트가 뭡니까? 지주사 리스크. 그렇죠. 물적 분할할 때부터 그 이미 우리 막 볼멘 소리하고 얘기 그렇죠. 나온 거 아닙니까? 기존 주주를 어떻게 알고 이러느냐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에너지 솔루션이 나가서 그렇게 하면 IPO 하면 어차피 그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3자가 주주로 안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면 LG화학의 지분은 당연히 낮아질 테고 거기다가 지주사 할인까지 이렇게 하면 그게 LG화학이 가장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외국계가 딱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합리적 의심인데 그 공매도가 그 순간이나 그 전에 안 나왔냐? 그거 뭐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잘못한 일이 아니니까 공매도 치는 게. 근데 우리가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증거가 없지. 네,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툭 떨어지면 뭐 숏 커버리지 하고 그때 또 매수하면 또 이게 그런 거 아니래 뭐 국내에서 반박하면 스물스물 올라가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단 뭐 그 석유화학도 뭐 피카오신에 어쩌네 뭐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나라 쪽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그게 아니고 뭐 얘기하는데 사실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방을 해봤자 의미 없죠.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 문제는 시장에서 뭘 판단해야 되냐면 이게 노이즈가 생겼냐 안 생겼냐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드려요. 굳이
비가 오는데 어디를 가려고 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 다른 거 좋은 거 많은데 네, 굳이 난 네. 진흙탕에 들어갈 필요 그러니까 있냐. 이게 노이즈가 나왔다는 거는 일단 비껴서야 된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나오면 일단 비껴 쓴다. 그리고 뭘 기다려야 되냐? 이거 언제 사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이게 쟤네 왜 저딴 소리를 해서 이게 왜 떨어지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좋아. 지금은 내가 비껴서 근데 저거 언제 사지? 이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괜찮다며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래가 전혀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주식시장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얘가 지금 구설수에 올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피해야 돼요. 그게 뭐가 됐건.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뭐 이걸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말이야 중국 같지가 않고 중국은 똑같은 리포트를 내도 그냥 뭐 올리던데 아니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외국계 리포트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또 그 친구들은 여러 가지 그 파생을 복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웨이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냥 노이즈 나왔다. 아 여기가 시끄러워졌구나. 그럼 일단 시끄러워진 건 피하자. 그 대신에 이게 언제 사야지 제대로 사는 건가 이거를 봐야지 되는 거죠. 요번에 뭐 얘기 나왔던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다 매수 시점을 잘 잡으실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러나 들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거는 기다리던 추가 매수?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떨어지면 추가 매수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그 얘기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아닌 게 아니라 위크 포인트를 건드리는데 그 위크 포인트에 나는 인정한다 하면 그건 팔아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뭐 꼭 그 섹션에 그 회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구조적 문제로 얘기가 됐다. 그러면 구조가 그렇지 않은 회사를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옮기시는 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에 대한 자기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제일 또 어려워하기는 해요. 어렵죠. 왜냐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는 아주 욕먹을 각오로 그냥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내가 봐도 문제가 좀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굳이 뭐 거기 가서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는 짜장면 말고 짬뽕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글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간 본인 결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게 본인이 헷갈리고 결정을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이런 주식은. 그게 답 아닌가요? 그건 또 아닌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러니까 그 종목을 투자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 확신이 안 생긴다는 종목을 처음 들어갈 때 그거 모르고 한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얘 위크 포인트가 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될 거다. 그거는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요새는 또 하도 뭐 분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분사에 관련해서 막 물어보시는데 다 똑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는 인적 분할하면 좋다고 보는 거고 물적 분할하면 아 우리 좀 손해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되게 심플한 거예요. 네. 하여튼 이렇게 좀 본인이 이해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할 수 있는 종목들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일단 또 가장 기본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